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일단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당의 또 대표신 윤재욱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근무 시간 중 그 주식거래는 부적절한 거 정도가 아니고 이건 국민들한테 유감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군의 상당히 높은 지휘관이고 또 장사관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사과하신다고 좀 보고요. 어떻습니까? 네. 예,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사실 뭐 그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께서도 그다음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이 가상자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졌던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야 그 당시 여당 대표께서도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가상자산 거래하게 되면 이게 중징계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것에 이어서 국회의원에게는 정치적 사형 선고라고 할 수 있는 제명을 요구했고 또 그래갖고 윤리에 제소해 갖고 지금 아직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은 뭐 우리 후보자께서 나름 군생활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 임무에만 집중했다라는 조금 흠집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군의 최고 지휘관이 혹시 되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런 면에서 더 모범을 보이고 해주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위공직자로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간여나 어쨌든 그 본인이 군의 이제 최고 지휘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녀나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그런 기준에 어느 정도 좀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 충돌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공직자윤리법상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오해의 소지라도 있는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뭐 방산 관련 업체라든가 또는 이런데 유관한 그런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하는 것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자제해 주는 당부드리겠습니까? 예.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게. 예, 앞으로도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본인이나 가족들이 가상자산 뭐 거래하거나 투자한 건 없습니까? 코인에 대해서 저희 아들이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잘 좀 관리해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혹시 배우자가 무슨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없죠. 예, 없습니다. 좀 관련해 갖고 이제 군의 최고지휘관이 되니까 좀 이 정치적 중립을 좀 엄정하게 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보면은 지금 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고 군의 국방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뭐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또 국방부 장관 국방혁신 특별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이미 대법원에서 2년에 정치관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일부 파기해가 고등번호가 있지 이건 확정이 된 겁니다. 정치관여죄로. 또 그 당시 그 원인이 됐던 그 사건은 2012년도 그 총선 또 대선 기간 중에 군 사이버 사령부 부대원들이 그 대북 심전 명목으로 해갖고서 야권이라든가 야당 후보자 비난한 댓글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처벌받은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처벌까지 받고 실형 선고 받고 굉장히 오랫동안 복역했었어요. 저는 지금 총선 기간이 이제 총선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말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군이 엄정하게 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치에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다른 곳에서 군이 정치에 관여하려고 한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면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전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확신 믿는데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없도록 저는 뭐 철저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밑에 부하들을 잘 지휘해 주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인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은 확실히 준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합참 의장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많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군에 대한 신뢰를 갖다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게 그게 사실 국가 안보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하면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군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군이 엄정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평가는 어떠세요? 네. 9.19 군사 합의는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군사적 제한 사항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이게? 효과의 개념은 있다 없다고 지금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보자의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입장은 지금 뭐 일부에서 일부 효력, 뭐 한미 국방장관 회의든가 또는 연례 안보 회의든가 거기서 뭐 일부 효력 정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일부 효력 정지입니까? 아니면 뭐 전면적인 폐기입니까? 우리 후보자 입장은? 이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부적절하고 군사 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사항 없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실은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전쟁의 정당성 유무, 어느 한쪽의 정당성 유무를 넘어갔고 전쟁은 정말 피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저는 뭐 9.19 군사 합의가 저는 그러면서 상당히 유효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후보자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은 후보자가 어쨌든 그 군령권을 갖고 있는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균형 감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게 지금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부 효력 정지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저도 법률가인데 양당 합의라는 게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일부만 내가 일방적으로 효력 정지시키겠다는 없는 거거든요. 일부 효력 정지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파기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시 휴전선 같은 데에서 뭐 대북 확성기가 다시 또 시작되고 또 전단 살포되고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게 과연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되는 건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좀 더 균형적인 또 신중한 판단하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군은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